다음 얘기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어제 의식을 잃고 새벽에 병원으로 후송됐지요. 다행히 지금 이제 의식을 찾았다고 하는데 오늘 또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면은 양당이 동반 상승을 했습니다. 그 그래픽이 준비가 됐습니까? 예. 이제 아래가 자유한국당 빨간색이고 더불어민주당이 또 파란색입니다. 가는 때가 좀 비슷비슷합니다. 지금 11월, 10월 이때 들어서는 같이 올라가기도 하고 뭐 내려가기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자체는 저런 해석들을 하더군요. 황 대표가 그 단식을 할 때의 뜬금 단식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국면별로 보니까 장외투쟁, 삭발투쟁, 단식투쟁, 그러니까 여론의 어떤 집중은 확 끌어들였다. 이것은 뭐 평가를 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2주 만에 반등한 것, 황 대표의 단식 농성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화제가 된 건 맞습니다. 그런데 화제에 이어 뒤에 뒷면을 보면 양면이 있는데요. 굉장히 황교안 대표의 본질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게 있을 겁니다. 지지율 조사는 아직 안 하지 않았습니까? 예. 황교안 대표의 대권 후보로서의 지지율에 대해서는 안 나왔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떨어졌을 거라고, 그러니까 올라가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물론 관심을 받은 행위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은 있을 수 있으나 신뢰할 수 있는 정치인으로는 저는 이미 많은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또 8일 만에 쓰러진 거 아닙니까? 체력에 문제가 있는 거죠. 대통령을 하시려면 또는 당대표 하시면 체력이 굉장히 좀 강건해야 되는데 3일 만에 들어 눕고 7일 만에 8일 만에 의식을 잃어서 병원에 실려갈 정도의 체력으로 과연 이후에 총선을 어떻게 치를 건지 또는 대선을 어떻게 치를 건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부인이 또 단식을 더 하겠다고 하니까 죽는다고까지 막 얘기할 정도로 부인이 말리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온 걸 봤습니다. 시작할 때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이제 단식을 하고 끝을 봐야 되는데 지금 지소미아 유해를 중단한 것이 단식과 뭐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은 그 예의 차원의 예우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예. 그걸 진짜로 믿으시면 안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단식을 중단했다가 다시 단식할 수도 없는 거고요. 지금 걸었던 게 그 정치개혁 과제, 그다음에 사법개혁 과제를 지금 반대하고 단식에 들어가는 건데 그럼 자유한국당의 입장이 뭐냐? 선거구제에 대한 입장이 뭐냐가 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내부 결속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물러나라는 김세연 여의도 연구소장의 그런 그 지적에 대해서 국면 전환을 한 건 맞겠죠. 자당 안에서 국면 전환한 건 맞지만 전체 국민이 볼 때는 비호감도가 더 높아졌을 거다라는 거고요. 정당에 대한 비호감도도 더 높아지지 않았겠나라고 봅니다. 지금 이 상황 그래서 뭐 계속 단식을 이어가겠다고 하는데 불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것밖에 더 안 됩니다. 선진화법으로도 불법 행위를 했고 청와대에서 몽골 테트 친 것도 불법이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엄정한 법 집행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근데 뭐 다소 그 8일 만에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후송됐는데 체력이 강건하지 못하다고 얘기하실 건 다소 좀 야박한 거 아닙니까? 역대 그 야당 대표든 뭐 이렇게 단식한 게 쭉 보도가 된 게 있습니다. 예. 8일 만에 쓰러진 경우는 처음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야박하다고 얘기할 수는 있는데 예. 단식을 통해서 국면을 전환시키려고 했던 것 자체가 사실 정치권에서는 정치하는 입장에서는 국민들에게 할 도리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예. 뭐 황 대표의 단식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패스트트랙 뭐 법안들 부의되고 있고 12월까지 계속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황 대표가 저렇게 하고 있고 한국당은 뭐 얘기를 뭐 듣지를 않을 것 같고요. 일단은 여당에선 자유한국당을 배제하고 이 법안 통과 시도를 하실 겁니까? 일단은 처음부터 이해찬 대표는 협의 후 합의이죠. 협의를 한다. 그리고 그때 단식 농성장에 가서도
선거법 관련해서는 협의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정치협상회의 안 오고 이제 한교안 대표가 이제 들어놓은 건데요. 그건 사실은 저는 단식을 이제 죽음을 뭐 불사하고 단식을 하겠다라는 그런 결연한 의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 결국은 정치를 통해서 풀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것을 다른 방식으로 꼼수를 통해서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도 마지막까지 국민들에게 해야 될 야당 대표와 야당 원내대표는 약속을 좀 지키는 것이어야 된다고 보고요. 협의 후 합의를 해야 되겠죠. 근데 저희 이해찬 대표가 한교안 대표를 만나고 와서 말씀하신 게 선거법을 막는 것보다는 공수처법을 막는 거에 더 주안점이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선진화법으로 위반돼서 고발되어 있는 정치인들이 다 불안에 떨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검찰이 원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본인들의 이해관계와 검찰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것이 바로 공수처법이다라고 보고 이 법을 막기 위해서 지금 단식을 한 거기 때문에 예. 엄밀하게 보면 정치로서는 그거는 그야말로 독재적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논의되는 것을 막고 있는 거고 마치 청와대를 끌어들여서 대통령이 공수처법이나 선거법을 개정해야 될 당사자인 것처럼 싸움을 그렇게 자꾸 지금 부추기고 있다. 이건 국론을 분열시키는 거고 국민들의 갈등을 유발시키는 거기 때문에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그런 행위에 대해서 저는 냉정하게 평가를 해줘야 된다라고 봅니다. 굶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뭐 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건 사적인 것이고요. 공적인 영역에서 당대표가 지금 해야 될 당장에 국민들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은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공수처법을 개정하는 것에 입장을 내야 되는 것이고요. 선거구제 개편은 여야 사당이 절차를 밟아서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방해하는 행위는 저는 그 어떤 행위를 통해서 방해를 하더라도 이거는 국민들로부터 엄중하게 심판을 받아야 될 사안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밀어붙이겠다는 뜻은 없다. 다만 시간 안에 안 한다면 결단할 수밖에 없다는 게 국회의장의 판단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마지막 질문이 어떻게 전망을 하시느냐라는 질문이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걸로 충분히 이제 합리적 유추가 가능하군요. 복잡한 정치권 얘기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